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순간이요. 상대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데 그냥 답장이 조금 늦었을 뿐인데 그 불안이 너무 커서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던 경험이요. 그 불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대방이 방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읽은 당신은 잠시 안심합니다. 숨을 내쉽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안심은 채 10분을 가지 않습니다. 다시 뭔가가 올라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아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왜 읽음 표시가 뜨는데 답장이 없을까? 혹시 화난 건 아닐까? 나한테 질리기 시작한 건 아닐까? 이 생각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저 사람은 아직 내 곁에 있다고. 그런데 확인을 받아도 이상하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숨을 쉬다가 또 불안이 돌아옵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확인을 받습니다. 또 잠깐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또 불안해집니다. 이 반복이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상대방도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먼저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이유부터 얘기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예민한 사람이라서,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충분히 잘 해주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그냥 사랑을 너무 원하는 사람이라서,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민함은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덜 잘해줘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존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패턴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된 곳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패턴을 불안형 애착이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연결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세상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뇌는 처음부터 하나의 질문만 계속 묻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게 있는가?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할 때 와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일관되게 따뜻한 방향으로 쌓이면 뇌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관계는 안전하다. 그런데 그 답이 불규칙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따뜻하고 어떨 때는 차갑고 어떨 때는 내 편이었다가 어떨 때는 예고 없이 멀어지고 내가 울면 올 때도 있고 모른 척할 때도 있고 그 경험을 반복한 뇌는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 항상 확인해야 한다. 항상 감지해야 한다. 항상 준비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나쁜 결론이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완전히 합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중요한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항상 그 사람의 상태를 감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표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알아채야 합니다. 목소리 톤이 조금만 내려가도 느껴야 합니다. 평소보다 답장이 늦어지면 바로 알아차야 합니다. 그 감지 능력이 당신을 지켜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그런데 이 패턴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1시간째 답장을 안 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화가 난 걸 수도 있고, 바빠서일 수도 있고, 나한테 질리기 시작한 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생긴 걸 수도 있고. 이 생각들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뇌는 그 증거 없는 생각을 사실처럼 다룹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라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잠깐 안심합니다. 그런데 30분 뒤에 또 불안해집니다. 이 사이클이 하루에도 수십 번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확인을 자꾸 요구할수록 상대방은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낀 상대방은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거리가 생기면 당신의 불안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진 불안은 더 많은 확인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확인 요구는 상대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말,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결말, 바로 그 불안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불안형 애착이 만드는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겪는 사람이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20%가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5명 중 1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혼자 감당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너무 많이 원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 될까봐, 혼자 안에 품고 혼자 삼키고 그 불안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면서 그 혼자였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저는 그 무게를 압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불안을 느끼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확인이 필요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쁜 일이 생길 것도 아닌데, 상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예민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뇌는 실제 위험과 기억 속의 위험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사랑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험을 반복했다면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답장이 늦어지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뇌는 그것을 위험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애착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경보 시스템이 켜지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과거의 패턴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의 경보 시스템이 아직 예전 설정으로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패턴이 언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지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상대방과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불안이 강해집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가까워지면 안심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형 애착에서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가까워질수록 잃을 것이 더 많아집니다. 잃을 것이 많아질수록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확인 욕구도 강해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독립적인 모습을 보일 때 불안이 올라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할 때, 혼자 뭔가를 할 때, 바빠서 연락을 못한다고 할 때, 그 독립성이 위협으로 읽힙니다. 저 사람이 나 없이도 괜찮다는 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 언젠가 나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이 해석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왜 이렇게 집착하냐고, 왜 믿지를 못하냐고. 그런데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뇌가 그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가 일반 사람보다 빠른 겁니다. 감지 시스템이 더 민감하게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은 오래전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 발달시킨 능력입니다. 그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것의 흔적입니다. 왜 이 경험이 생겨난 걸까요? 부모님이 나쁜 분들이었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도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어린 당신에게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바빠서 일관되게 응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이든 그 어린 시절의 당신은 사랑이 언제 올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항상 감지하고, 항상 확인하고, 항상 준비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배운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난받아야 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경에서 그렇게 적응했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강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어린 시절의 큰 상처에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이 바빠서 자주 자리를 비웠거나, 형제자매가 많아서 개별적인 관심을 받기 어려웠거나,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 안 분위기가 들쑥날쑥했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 한 분이 감정 기복이 심했거나, 그 환경들이 반드시 나쁜 부모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당신에게는 충분히 사랑이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바쁜 것도, 어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그래서 어린아이는 결론을 냅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랑이 불규칙한 거라고, 내가 더 잘하면 사랑이 안정될 거라고. 그 결론이 지금도 당신 안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잘 확인하면, 내가 더 신경 쓰면, 내가 더 맞춰주면 사랑이 안정될 거라는 믿음. 그런데 그건 그때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에게는 다른 결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각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을 너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를 망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그 어린 시절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연결을 지키기 위해, 혼자 남겨지지 않기 위해. 그 임무는 한때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지금껏 수행해온 당신은 사실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 불안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관계를 이어가려 했으니까요.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 연결되려 했으니까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업데이트를 못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긴장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이 관계는 그 시절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은 예고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뇌는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없애려 하면 더 커집니다. 싸우려 하면 더 오래 갑니다. 대신 그 불안에게 이름을 붙여보세요. 지금 나는 불안하다. 이 불안은 지금 실제 위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래전에 학습된 패턴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불안은 나의 오래된 경보 시스템이 켜진 것이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감정 속에서 익사하지 않고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되기 시작하면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불안과 행동 사이의 공간, 그 공간에서 선택이 생깁니다. 불안이 오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잠깐 기다려 볼 수 있는지. 처음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됩니다. 1분, 3분, 5분. 그 짧은 기다림이 쌓이면서 뇌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돌아왔다.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관계가 사라지지 않았다. 불안이 왔다가 갔다. 이 경험들이 조금씩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패턴이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을 겁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래전부터 혼자 이 불안을 감당해왔을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원하는 것 같아서 숨기고, 민폐가 될까봐 혼자 끌어안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불안은 당신이 사랑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연결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지닌 가장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불안형 애착은 고칠 수 있는 것이냐고 묻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고친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안정적인 관계를 반복해서 경험하면 뇌는 서서히 새로운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연결이 유지된다는 것을, 내가 불완전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납니다. 조금씩, 반복적으로 안전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리고 그 첫 번째 안전한 경험은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불안이 올라왔던 순간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나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그때 불안했던 거 이해해. 그럴만했어. 비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불안에게 잠깐 앉아 있어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 그 긴장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 영상이 오늘 밤 당신에게 작은 숨 한 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 같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